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액자 같지 않아? 이쪽에 발코니가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진짜 쳐다보셨어. 글로벌하게 한국 커피의 어떤 수준과 문화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소재가 약간 좀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워싱도 해가지고. 워시드요? 워싱. 그런 용어 중요해가지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용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카페 창업을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지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열심히 그동안 임장을 다녔어요. 진짜 최대한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서울 볼 수 있는 데는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 오프라인 장소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진짜 와, 장소 찾는 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건 많은데 마음에 드는 입지를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카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다 마음에 들면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계약한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저희가 계약한 매장이 있는 곳에 나와 있고요. 한남동이에요. 한강진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한남동을 선택한 이유가 패션의 거리잖아요. 야, 너무 웃는데? 한남동이 패션의 거리지 않습니까? 여기 아는 패션 스토어 있으세요? 여기 근처에?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외국에 많은 분들이 한국 커피를 잘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카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이려면 사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몇 군데 있어. 그런 데가 명동, 성수, 압구정 그런 데가 있거든요. 비싸. 너무 비싸. 고민하다가 한남동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한남동도 거기에 못지않게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한남동이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 외국인분들 접근성도 좋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좀 나랑 어울려. 죄송해요. 바이브가 좋다? 바이브가 좋아. 한남동 바이브가 뭔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 카페가 될 공간입니다. 짜란! 군몽이라는 흑백 요리사에도 나오셨던 그 셰프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 건물입니다. 2층이 저희 카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 4, 5층에는 또 다른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주차를, 여기 바로 옆이 나인원 한남이거든요. 나인원 한남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 걸어오기가 좋아요.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건물 주차는 좀 어려워. 건물 주차는 좀 어렵고. 들어가 볼까요? 아직 여기가 공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폴라티 입고 오신 게 약간 초심 생각하시고. 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진짜요? 초심 유니클로 가가지고 이번에 목폴라를 샀단 말이에요. 딱 오늘 목폴라를 입고 싶었어. 근데 마침 생각해보니까 이 컨텐츠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심. 너무 편하잖아, 목폴라. 오늘은 유니클로 룩. 유니클로 100% 캐시미어 목폴라에다가 바지도 이거 유니클로 그 JWA 짜잔, 여기입니다. 굉장히 조촐하죠? 26평이에요, 26평. 저쪽이 이제 나이던 한남 쪽인데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 약간 액자 같지 않아? 이 그림이 딱 사각형 창으로 나무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살릴지 너무 고민이 되고, 이쪽에 발코니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진짜 쳐다보셨어. 이쪽이 이제 나인원 한남 옆에 그 한남동 이 거리예요. 산책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뒤쪽으로도 길이 있어서 이쪽 뒤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올라온 길 쪽.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이 장소만 정해놓고 인테리어 하우스도 아직 안 정한 상태예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호기롭게 12월에 무조건 오픈한다 했는데 12월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진짜 빠르면 1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고민이에요. 이게 이쪽 폭이 넓지 않고 좁고 이렇게 길다 보니까 바를 어떻게 놓을지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상상하고 계신 어떤 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바가 그냥 압도적이게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일자로 쫙. 어쨌든 정말 좋은 커피 한 잔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카페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몇 년 됐냐? 한 7년 만에 하는 것 같다. 카페 창업은. 오프라인은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큰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결정 중에. 완전히 A부터 Z까지 하는 거는 진짜 모든 게 바뀌어 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오픈하시면은 안스타님은 여기 얼마나 자주 계실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뭐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막 일주일에 한 2시간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손님들 만나고 대화하고 어쨌든 그걸로 내가 시작한 거니까 아마 일정 시간은 좀 정해가지고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커피를 내려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내리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여기를 찾는 게 지금 10개월이 걸리셨는데 예상했던 시간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걸렸나요? 더 많이 걸리긴 했죠. 예상했던 건 한 6개월? 근데 자리가 중요해서 사실 뭐 2년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채널 막 팔로워 분들이 막 20몇만 있다고 장사 잘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거. 이 공간 자체가 가치를 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마케팅이나 홍보를 뭐 하고 막 오세요 하더라도 고객경험 망치잖아요. 그냥 한번 오시고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사업 준비하거나 우리 행사 준비하거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그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으니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분들이 만족해서 가시고 또 다음에 오시는 거니까. 이제 진짜 장소까지 정해졌잖아. 정말 나는 이곳이 한국에 오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들려서 커피 마시고 가야 된다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이거 한 이유가 글로벌하게 한국 커피의 어떤 수준과 문화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진짜 최고의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공간이 26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또 살릴 것들은 살려서 어떻게 이 공간을 구현할 것이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사업이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마냥 고객 경험을 위해서 또 너무 돈이 안 벌리게 세팅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진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 고민의 과정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엎어질 수도 있고 뭐 망쳐서 오픈을 못 할 수도 있어. 참고로 저희 지금 바리스타 분들을 채용 중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커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커피 경험이 너무 없는데 진짜 지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확률이 조금 낮지만 외국어를 정말 잘하시다든지 아니면 허스피탈리티의 영향이 정말 좋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지원해 주셔도 좋고 지금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면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바리스타 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오프라인 매장 유니폼을 맞추러 왔습니다. 유니폼. 근무하시는 바리스타분들의 유니폼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오래전부터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의류 브랜드랑 같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내가 매장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스테디 에브리웨어가 국내 브랜드인데 여기에서는 꽤나 이제 패션 쪽에서는 제가 또 패션 유튜버지 않습니까? 또 패션 쪽에서는 패션 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유명한 브랜드예요. 또 여기가 브랜드가 셔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또 제안을 드려서 이번 함께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또 브랜드 톤 앤 매너와 맞아야 되고 바리스타의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고 1차 시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가시죠. 여긴가? 매장이죠? 1층 매장, 2층도 매장. 저 롯데 모자가 되게 유행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바로 찍나요? 네, 바로 찍는 거여서 네. 바쁘시겠네요. 이게 뭐 뭐 시즌이죠? FW. 계속 하면서 내년 걸 준비해야 돼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시면
이전 컨텐츠도 패션 컨텐츠. 요즘에 패션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보게 되고 거기까지 꽂히시는 거? 이게 이제 처음에 요청하셨던 네네. 그런 디자인 방향성을 그대로 해드린 거라서 셔츠 자켓 느낌을 좀 네.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컬러나 이런 건 무드가 맞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네. 포켓 위치가 생각보다 여기 이 끝에 라인 처리가 이것도 살리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용도를 아예 좀 그런 셔츠 같으면 일단은 톤앤밴드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활동성은 추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피드백 받고 개선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활동성 때문에 톤앤밴드를 타입해버리면은 이게 약간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게 또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뭔가 우리만의 것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자켓 형태로 가는 거는 그냥 네네. 유지를 그럼 하는 상태에서 매장 자체가 좀 곡선이 주는 그런 유려함이 좀 강조되는 매장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선적으로 정돈된 모던한 느낌인지 그거에 맞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에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라고. 더더구나 이게 APC라서 네. 실루엣적으로 좀 더 가라앉으시면 좀 네. 창만 굴리고 죽이고 알겠어. 저는 진짜 이렇게 셔츠에 핏 달아도 이렇게 뭐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이게 버튼 여기다 다냐 안 다냐 뭐 이게 몰라가냐 마냐 이거 없어도 모를 텐데 나는 이거 여기에 이게 밑에 봐봐요. 이거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밑단도 다르잖아요. 그쵸?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달라요. 원래 이거랑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줬거든요. 언스페셜티 스테디에브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뻐 너무. 사이즈는 그게 더 맞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아까 것보다 훨씬 덜 그런 느낌? 얘가 소재가 약간 좀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워싱도 해가지고 워시드요? 뭐 세탁하고 해서 아, 워싱 뭐야? 세탁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한 번 세탁을 한 거를 워싱이라고. 건조기까지 돌리는? 오븐 건조까지 한 거를 이제 저희는 워싱. 그럼 패션 용어예요? 그럼 워시드랑 비슷하네. 가르디올라라고 건조한 거 아니에요? 베드 널링이 아니라 가르디올라로 건조한 거잖아. 한 번 씻어서 네. 그럼 워시드네. 가르디올라로 건조했으면 그거 워시드네. 근데 이것도 워싱을 하려고요. 저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 좋아서 이것도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들긴 아 근데 그게 신품에서 그 워시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느낌은 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면 집에 갖고 와서 빨아요? 그럼 그거는 더블 워시드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워싱하면 조금 이런 데가 말리면서 살짝 더 자연스러워질 수는 있거든요. 짜글짜글해져요? 네, 퍼커링해지면서 아 퍼커링이요? 주름, 아 주름이 지면서 그런 용어 중요해가지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용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제가 지금 기억하려고. 워싱 해보고 보내드리고 아, 네네네. 그럼 그 이후에 2차 샘플을 와서 이 단추는 괜찮으세요?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단추도 신경 써야 되네. 그럼요. 혹시 아는 단추 종류 있으세요? 저는 자개 단추를 선호하고 단추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너트, 너트가 뭐예요? 야자수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 자개장 그 할 때 그 자개. 조개 껍질. 자유 게시판이 아니군요. 이 자개랑 너트 이 두 개만 알면은 좀 어디 가서 안정할 수 있어요? 진짜. 아 충분하죠.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와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커피도 커피지만 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카페 창업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브리가 운영하는 상위 라인 스튜디오브리요 SEW 굉장히 제 스타일 옷들. 나 이런 가죽 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는 보잖아요. 근데 사실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하니까. 코트는 하나에 얼마예요, 저런 거는? 이게 62만 9천 원. 확실히 가격대가 있네.
이거는 그러면 캐시미어인가요? 아 이거는 영국 문트위드사의 네. 트위드, 울 트위드 원단입니다. 어쨌든 3대 트위드 트위드가 뭐예요? 트위드 울의 아, 울의 종류 중에 하나 트위드예요? 이제 영국 울 중에 그게 또 3대 네 그런 게 있죠. 와, 근데 저희 또 3대 커피가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좀 올드해져서 사실 저희 이 스트라이프 원 포켓 셔츠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준비의 첫 출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진짜 옷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의 경험들이 모두 이제 우리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들어왔을 때 바리스타의 복장, 표정, 뭐 비춰지는 모습,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옷의 질감이라든지 뭐 색깔, 막 단추의 위치, 카라가 어떻게 접혀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 쓸수록 고객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정돈된 브랜드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좀 우리 기대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언스페셜티 브랜드 런칭기라고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했던 컨텐츠가 있거든요. 시리즈 컨텐츠가. 근데 그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걸 보고 영감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피드백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열렬한 구독자가 남아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뭐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뭐 영감을 받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프라인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어떻게 준비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가감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예요? 한결같은 일상복. 아, 편안한 한결같은 일상복. 우리는 업데이트하지 않겠다. 데일리. 아, 데일리. 아, 데일리는 오늘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